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북청년정책연구소의 오흥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발표는 배경, 아리백, 사례, 시사점과 결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에너지 대전환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의 표는 작년 11월 경북의 전력 사용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제조업이 71.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 공단도시인 구미시는 경북 제조업의 핵심 도시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공단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생에너지 때문입니다. 현재 아리백이란 국제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리백이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협력사에도 아리백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백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구미시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아리백에 대해 좀 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리백은 참여 기업, 아리백을 해야 하는 이유, 원자력 에너지 배제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 SK, LG 에너지 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등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현대와 바로 삼성입니다. 현대는 작년 11월 아리백에 가입 신청서를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은 아직까지 아리백에 가입 신청서를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이 아리백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나중에 나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리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참여 시에 수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협력사에도 아리백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아리백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BMW 등은 국내 기업의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부품만 납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선언하는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하는 다른 기업도 아리백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MW는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 SDI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애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환경에 기여하는 척도를 구매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아리백 기업 87%는 소비자 요구 때문에 아리백에 참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들은 아리백에 참여함으로써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70%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며 100% 재생에너지 인증 마크를 부착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리백은 현재 ESG 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SG란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가 급속도로 줄어 기존 에너지원, 화력, 원자력 등의 단가보다 더 적은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시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재생에너지 협의체 아리백 기업의 92%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업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꾸준히 분석하고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 완화 정책을 실천하는 기업이 유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투자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투자 시 환경과 기후 리스크 관리 능력, 친환경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자료 중에는 2025년부터 화석연료 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리백에 참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유리해졌습니다. 한 예로 친환경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인 그린본드의 발행액은 2017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에너지 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이란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막대한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저탄소 에너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리백에 의해 배제되었는데 원자력 에너지의 탄소 배출량이 태양광 에너지보다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표를 보시면 원자력은 10g/kWh인 것을 볼 수 있고 태양광은 54g/kWh를 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이성적인 비핵화 운동, 즉 탈원전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 때문인지 혹은 최근의 탄소 중립안이 원자력의 포용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영향인지 EU와 미국은 아리백 인증에 원자력 에너지, 특히 SMR의 사용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SMR이란 소형 모듈 원자로로 전기 출력 300MW급 소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미국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쓰이던 원전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배제는 한국과 같은 제조업 위주 국가에 매우 불리합니다. 한국의 중추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의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를 원자력 에너지를 배제한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당장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국내의 원전 현황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 현재 원전이 24기가 있고 그중 경북에만 원전이 11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북이 사용하는 원자력 에너지 전력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한국전력 통계입니다. 실제로 2020년 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을 보면 원자력이 29%로 큰 것을 알 수 있고 석탄가스는 신재생에너지 비해 정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당장 탈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중국 내 모든 배터리 소재 공장에서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왼쪽의 사진을 보면 중국 장수성 우시 양극재 공장과 중국의 저장성 취저우 전구체 공장이 아리백을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도 보시죠. 국내 화학업계 1위 LG화학은 2020년에 업계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성장의 핵심인 지속가능 전략을 발표하며 환경과 사회를 위한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은 ESG 선도기업으로서 제3자 PPA, 녹색 프리미엄 등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가능 방안을 적극 모색해 전세계 사업장의 아리백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삼성입니다. 아까 혹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삼성이
아리백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국제 캠페인 아리100 참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의미의 아리100. 국제 비영리 단체인 기후그룹과 탄소 공개 프로젝트가 론칭한 것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10월 현재 아리100에는 애플과 3M, 구글, TSMC, 샤넬 등 전 세계 338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은 총 13곳 수준입니다. 그나마 2020년 11월 SK그룹 계열사가 대거 가입하며 물꼬를 틔운 뒤 올 들어 LG에너지솔루션과 KB금융그룹 등이 동참했지만 확산세는 지지부진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해외에서와는 달리 국내 사업장은 아직 아리100 선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서너 배가 높은 발전 단가입니다.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100%의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가 있는 아리100 기업 회원이 되기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단가는 메가와트 시당 최대 152달러로 UAE의 4배, 미국과 프랑스의 3배 수준입니다.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이죠, 현재. 명확한 인증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입 안 하는 이유는 일단 그 아리100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썼습니다. 인증하는 그 절차가 우리나라엔 지금 없어서.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수단을 확정하고 이를 법으로 명시화한 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리100은 ESG와 함께 기업 가치와 경영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 부진으로 국내 수출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국내 기업들이 아리100의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3, 4배 높은 발전 단가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100%의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가 있는 아리100 기업 회원이 되기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단가는 메가와트 퍼 아워당 최대 152달러로 아랍에미리트의 4배, 미국과 프랑스의 3배 수준입니다. 다음 사례는 실리콘밸리로도 유명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 내 환경 친화 정책을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식물들 유기물 쓰레기를 녹색 쓰레기통에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SB 1383법을 발효했습니다. 이 규제의 목적은 음식물을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의 분리 배출과 잉여 음식물 기부 활동을 의무화해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매립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퇴비, 흙덮개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전기, 천연가스 등의 새로운 자원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환경오염이 기후변화를 촉발한다는 내용의 규제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인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무더위, 산불, 가뭄, 폭우 등의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이러한 공통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신안에 조성되는 해상풍력은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여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원전 8기 수준으로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그대로 투영한다는 점에서 정부도 사업 성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2030년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폭제가 되고 전남도민과 기업이 함께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첫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새만금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가 가시화됐습니다. 새만금은 육상태양광 발전을 시작으로 수상태양광, 풍력 등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로 조성돼 전북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활용해 관련 제조 산업과 연구 인프라 등을 함께 구축하는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시사점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시사점과 결론은 탈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미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사례에서 본 캘리포니아처럼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미에서 나오는 축분,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100톤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오에너지로 치환한다면 쓰레기도 처리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다른 나라보다 3-4배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른쪽 에너지원별 발전 원가표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264.6원인 것에 비해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 원가는 54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싼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고 구미시는 공단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 주민, 기업 간의 상생을 통한 에너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과 제도적 방안을 통해 에너지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기업, 태양열, 태양광 설비 제조 설치 기업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구미시에 들어올 것이고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즉 리쇼어링 현상이 발생하여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구미형 상생 일자리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출처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년정책연구소의 오흥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